정령학 녹취록이 까였다. 1230페이지. 근데 사실이요, 제가 그걸 다운받기는 했는데,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프린트 잉크가 동나게 생겼어. 나무한테 미안하죠. 사실. 남한테 미안하죠. 근데 왜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되냐면, 상황. 그리고 그게 그 녹취가 된 게 언제인지까지 다 분석하려면은,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내가 애들 대화하는 거 보면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문어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굉장히 많은 대명사가 등장하는데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분석 방송을 들으시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예요. 쓸데없이 이걸 1230페이지를 인쇄하려고 생각해 봐봐. 이게 지금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몇 페이지짜리냐면은 이게 약 45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1230페이지면 이거보다 이만큼 되는 거잖아. 총 6권인가 그래요. 근데 받아 몰라. 그러면 나무한테만 미안하지 뭐 쓸데없이. 자, 그래서 MBC가 이거 분석을 했어. 근데 여기서 MBC는 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하도 편파 방송한다고 하니까 MBC 입장에서는 저 썸네일에서는 내용을 담지를 못했어요. 썸네일이 뭐였냐면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21번 등장. 대장동 비리 과연 알았나? 이게 썸네일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게 대장동 사건 이 한 방의 보도로 끝났다고 보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428억 약정이 언급이 없었다가 핵심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언급이 21차례 돼. 1230페이지 중에 그중에 수익 관련한 내용은 아예 없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게 밖에 공개가 안 됐을 때는 마치 그 안에 막 이재명 뭐 428억 약정이 들어있고 이재명 대표한테 뭘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웠지만 막상 까보니까 수익에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한테 김만배하고 남욱이 돈 주고 왔다 같은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유동규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이 있을 리가 없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대선 때 어쨌겠습니까? 이 녹취록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이 분석 다 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만 했냐? 이 녹취록 놔두고 당사자들 불러놓고 이야기도 한 사람도 있죠, 검찰이. 근데 검찰이 흘려준 정보라는 게, 이재명 관련한 정보라는 게 지금 아주 저질이잖아요. 2025년까지 뭘 해주겠다고 이런 정보나 나오고 있고 하면 사실 이 녹취록은 그냥 확인 용도지 이 안에서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어체라고 그랬나요? 구어체입니다. 구어체. 예. 정정해 드리고요. 예. 오늘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대장동 이야기 하기 전에 정봉주 의원에 의하면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체포돼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뭐예요? 쌍방울 김성태가 잡혀서 체포됐는데 다음 주에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기사의 끄트머리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팠더니 윤석열만 나와서 검찰이 최근에 종결한 사건이라는 거야.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은 김성태가 들어와 봐야 수사할 게 없는 거예요. 김성태가 수사받는 거는 배임, 횡령, 주가 조작 등 거기다가 대북 송금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MBC가 이런 보도를 할 때 다른 언론들이 야 대장동 녹취록에서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이야기 수익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언급된 게 없어. 이만큼 대박 사건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스모킹 건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한번 봅시다. 2013년 4월 달에 남욱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가 자신이 적당히 몰아붙여서 시장님을 설득 다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서 시장님이 절대 배신 못하게 만들 테니 걱정 말라. 여기에 시장이 등장한다는 거야. 이 사건 애들이 하기 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시장님을 설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로 1230페이지 중에 이재명 지칭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게 21차례. 근데 내용이 주로 이런 거.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이 2013년도쯤에는 얘네들 싫어했나 봐요.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XX가 존나로 보이죠? 존나 싫어하지 니네. 아, 이 새끼들 이름 저렴하긴 해, 새끼. 유튜브 방송하면 딱 맞겠다, 이 새끼. 그리고 그 이틀, 그러니까 2020년 3월 13일 날은 이걸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이도 몰랐고 땡땡건설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속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등장하는 유동규가 뭐 시장님 이야기하는 것도 유동규 입에서 내가 시장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둥에 시장님을 계속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 정도 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게 생각해라 라는 용도로 계속 시장님을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수익이나 돈에 관한 대화에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가 남욱이랑 이재명 시장을 만나고 와서 그 돈 달라고 하더라 같은 내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잖아요. 그 분량 내용에 이재명이 수익 관련해서 이재명한테는 없어. 대신에 거기 유동규가 등장해. 그럼 뭐야? 대장동 사건의 원래 얼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가 업자들한테 뇌물 받고 특혜 준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2013년에 남욱은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받은 뒤에 이게 넌 결정적인 거라고 봐.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그 유동규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2층도 알아서도 안 되고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층은 성남시청 2층 이재명 시장실에 이재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비서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이재명한테 직접 안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2층에 알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스럽죠? 그 다음에 2021년 그 후로 한참 후에 본인 유동규가 600억만 가져가겠대. 이 김만배가 한 말이에요. 아니 형이 700억 줄게 이런 식으로. 유동규가 600억만 가져간다고 하니까 김만배가 아니야 700억 줄게 라고 수익 배분 대상을 유동규 본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600억만 가져가겠대. 근데 형이 700억 줄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재명이 어떤 맥락에서 이재명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이제 와서야 2021년에 했던 말을 2023년, 2022년 말부터 계속 돌려버리는 거잖아. 이거 알고 보니까 야 유동규가 600만 원 가져가서 정진상 김용하고 셋이서 나오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소설을 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남욱이네. 나중에 이제 이 녹취록에 없는 이야기. 이 녹취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정영학이 동업자들 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너 그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같은 용도로 계속 녹음을 해왔던 거고, 김만배나 남욱이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녹음되는 걸 알고 서로 간에 서로 녹음되는 걸 알고 한 녹음이에요. 이게 모르게 녹취한 게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대화 뭐 특히나 사업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를 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결정적 증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골 때리는 거. 다시 한번 대장동 사건을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번에 그런 보도 나왔죠. 2025년에 유동규 내로 주기로 했다고 약정했다는 이야기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야, 돈 받은 것도 아닌데 뭔 소리야?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나가던 시점 최근이에요. 최근에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돈을 김용을 통해서 뭐 정진상을 통해서 정치자금으로 받아갔다. 사실은 유동규가 받은 뇌물을 정치자금 공여로 유동규의 죄가 깎이면서 이재명 측으로 건너갔다. 근데 건너갔다는 증거는 없어. 고작 증거라고 나온 게 그 돈을 전달했다는 가방. 그 가방을 메고 가는 걸 내가 봤다라고 유동규의 동거녀가 이야기했다는 그런 사건. 근데 그 유동규는 그 돈 전달하면서 중간에 돈을 빼서 포르쉐를 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남의 돈을 전달하는데 금액에서 그걸 빼먹는 게 가능해요? 얼마 주기로 했는데?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단위가 뭐 예를 들면은 뭐 2억이면 2억 이게 아니라 2억, 몇천, 몇만 원까지 그렇게 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언급 자체가 아예 없었도. 그냥 이 사건은 녹취록에 봐도 유동규가 업자들로부터 돈 받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은 지금부터 논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까이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돈 안 받은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이제 와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들도 미치는 거죠. 이걸 까면 깔수록 흔히 한 50억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약속 클럽에 지금 판검사를 법조인들 대거 연루되어 있는 것만 더 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몇억 가지고 이재명이한테 갔냐 안 갔냐만 증거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50억씩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검찰이요,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취재진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고도요, 다른 진술하고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허세 존나 부리는 거지. 웃기는 놈들인 거야. 왜냐? 대장동 사건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진술과 증거는 남욱입니까? 어이, 검찰! 다른 진술과 증거는 유동규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진술을 바꿈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자들은 증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1300페이지 중에서 이재명이나 시장님 언급이 21번뿐인데 이것과 좀 대비되면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고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81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검사의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든 이재명을 엮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해먹을 결심이 있는 거죠. 검찰의 해먹을 네. 결심. 지금 그 정유학 녹취록 정확하게 1325쪽 전문 공개를 했잖아요. 집에 프린터기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은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인쇄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맥락만으로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봐도.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뉴스타파의 내용 중에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써먹었잖아요.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나온 정보를 보면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라고 했고 그 유동규가 왜 그걸 남들한테 알렸냐라고 방방 뛰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김만배 발언한 녹취록에는 아예 천화동인에 대한 이야기 1호 그분인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MBC는 이재명이 몇 번 언급된다를 먼저 봤고 뉴스타파는 천화동인 1호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 봤는데 그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때 나와서 한 말이에요. 검찰이 확보한 정유학 녹취록의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난리가 났었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 가이드라인 주자마냐. 아니 이 사람들은 봤으니까 알겠지.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이재명 아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할 정도로 알고 있는 거라면 밑에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아일보가 그런 보도했었지. 그 당시에 이게 지금 2021년 건데요.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물론 여기서도 이재명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냄새만 피우는 거죠. 연기만. 근데 실제로는 동아일보가 녹취록을 봤더니 천화동인 1호는 배당금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일보는 뭘 보고 한 거야? 설명해 드릴까요? 검찰이 가짜뉴스 흘린 거죠. 그 녹취록을 봤더니 천화동인 1호는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이재명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가짜뉴스 뿌린 거예요. 검찰이나 언론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죠.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 속의 인물을 집어 대입하게끔 하는 거. 근데 사실 언론이 보도를 낼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되게 곤란하거든요. 객관성을 현저하게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이 뭐 언론을 비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법조인 입장에선 그래요. 법조인 입장에서 이렇게 녹취록, 그것도 당사자들끼리 대화 녹취록을 사실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재판을 해보면 녹취록이란 게 해석이 워낙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구어체랑 달리 문어체라는 거는 그 안에 당사자들 문어체랑 달리 구어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각각의 전제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언론이 이 녹취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최근에 분노했던 사건.
SBS가 MBC가 서로 단독이라고 보도했던 유동규 내 유동규 네. 김만배가 2017년에서 18년, 2025년에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규 4개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것도 유동규 아까 좀 전에 그 봤던 MBC 보도에는 유동규 아예 유동규라고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재명 측이라는 인상을 주잖아. 인상을 주는 거죠. 근데 녹취록에는 이재명 측을 뜻하는 유동규라는 발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냥 보이잖아요. 조작 수사에 조작 보도까지 그거를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언론이 이거를 검찰발 이야기를 과장을 한 건지 아니면 검찰이 과장을 해서 언론한테 흘린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검찰은 뭔가 소스를 언론한테 계속 흘려주고 있고 언론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장사를 하고 있는 이 구조. 그 구조 한가운데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특정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을 이제 1320페이지 정도 되면은 좀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맥락도 봐야 되니까. 글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녹취록 곳곳에 검찰 고위직들이 등장해. 검찰 고위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나는 그냥 윤석열이잖아요. 검찰을 상징하는 사람이야. 특수부 검사.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김수남, 윤갑근. 아, 윤갑근은 진짜 이름 자체가 남자다잉. 갑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게 그 녹취록 실물입니다. 실물. 6권짜리. 거기에 이제 관계도라는 게 나와. 관계도. 저거. 관계도 보면은 복잡하지. 이거 보면 알겠어요? 분석해서 보도하니까 보이지 저게? 아니 하나하나 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집단 지성을 한번 믿어보려고 많은 분들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운로드 많으면 좋지. 그래서 저 아까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좀 확대시키면 김만배, 윤곽근, 김순환 이렇게 등장을 해요. 네. 얘네들이 무슨 뭐 정치인들처럼 무슨 뭐 어떤 판타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면은 실제로 김만배랑 같이 만나고 왔다 이런 거지. 실제로 검사 고위직들이 김만배 로비에 의해서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검찰 고위직들이 아예 봐주더라. 이런 얘기는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방송으로는 못 나갔지만 정봉주 의원이 말려준 이야기 충격적인 게 있었거든요. 앞만 보여드리면은 윤석열이 못 건드리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김만배가 김수남 검사장이랑 정말 친하더라. 나중에 김수남은 검찰총장이 됩니다. 김수남 검사장이랑 정말 친하더라. 사실 이게 있잖아요.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원래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치인하고 검찰, 법원 같은 데 줄 대놓으면 그 백으로 사업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검찰이 3번만 눈 감아주면 거지도 재발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검찰하고 결혼하는 거죠. 왜 안 하셨어요? 에이씨. 그리고 남욱이 그 정영학이랑 통화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만배영이 고생을 많이 했어. 윤갑근 차장님도 전화를 하셨어. 얼마나 가서 달달 볶았으면 전화를 했겠냐. 그 윤갑근이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입니다. 윤갑근 차장님도 전화를 하셨다. 얼마나 가서 달달 볶았으면 전화를 했겠냐.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나와. 무혐의로 종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대놓고 했다는 거야. 윤곽근이가 남욱이한테 다시는 안 부르겠다고. 근데 남욱이 부동산 사업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게 무혐의 종결돼 버려요. 아, 다 이렇게들 사는구나. 야. 아, 나이씨. 뭐 여기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는 이 새끼들의 스킬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거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진짜 도둑놈은 검찰이야. 그 검찰 패밀리가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대장동 다 해먹었는데 이재명이 죄진 것처럼 몰아가기 엮어가기. 네. 내가 이재명이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남욱 정영학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의 힘은 검찰이야 이렇게. 우리의 힘의 근원은 검찰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영학이 지금 그 녹취록에 방금 보시는 메모가 그 녹취록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메모를 또 이 메모만 만든 게 지금 한 10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걸 파고 하면은 자기들 치부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게 점점 더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파면 팔수록 윤석열 연관성만 나오니까 사건 종결을 최근에 했다는 건데 언론들은 김성태가 들어오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되게 열받는 거지. 자, 지금 뭐 대화를 여기도 나오잖아요. 남욱이. 예, 저희가 검찰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장동은 우리가 그랬지. 대장동 사건 초기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건은 검사들의 작물 파티라고. 부산저축은행 통해서 그 돈을 수사를 안 함으로써 환수도 거의 안 돼가지고 그 돈 갖고 SK로부터 돈 대여 받아가지고 대장동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작물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가끔씩 우리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현찰을 다 수거를 하잖아요. 난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었거든. 저 돈을 다 반납을 할까?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랑 아주 유사한 거야.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된 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다 안 하고 돈이 살아남았어.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남겨두고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한 놈들이 작물을 크게 부풀렸어. 그 작물을 나눠주는 건 당연지사 아니냐고. 그러니까 언론사들한테만 김만배가 돌린 돈이 몇 억씩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도 안 된 기자들도 상품권들을 뭐 100만 원씩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론인들한테 그 정도를 쓸 정도면 사건을 덮을 수 있고 무혐의 종결할 수 있는 검사들한테는 도대체 얼마를 줬겠습니까? 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여러분 이제 기회 애웠겠다. 조우영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너무 방송으로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남욱이 한 말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래서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해서 이후에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수사했던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야. 나중에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주는 지경인데 그건 조족지혈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제발의 피. 관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갈 때까지 가보자. 씨. 지금 보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박영수는요. 저 관계도에서 윤석열의 일종의 검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박영수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할 때 제일 먼저 불러서 자기 오른팔로 쓴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때 여기도 보면은 남욱이가 2015년에 수원지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무죄 선고됐을 때 박영수가 남욱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강길은 빼고 거기에 조우영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조우영이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김만배가 아까 말한 누나가 아버지 집을 사주는 가족간 주택 매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우영은 박영수가 변협회장 선거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고요. 그 박영수는 조우영을 2011년에 변호를 하고요. 그 조우영이 검찰에 갔을 때 윤석열이 봐주고요. 이런 아주 패밀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건이 그렇다고. 근데 이 사건은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 지금도 대장동에. 유동규가 받았다고 하는 돈은 이재명이 가져간 것처럼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부패를 하나에 딱 농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죠. 이거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거 보고 있으면 섬뜩한 게 얘네들이 이걸 창조한 게 아닐 거예요.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배웠겠죠.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배웠는데 뭘 보고 배웠는지 우리 아직 모를 뿐이에요. 지금 대장동만 있겠어요? 우연하게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가지고 위아랫집을 분양받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들. 부산 LCT.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산뿐이겠습니까? 전국에 이런 게 퍼져 있고 이런 식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당신들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거 우리 겁니다. 알고 보면. 내 거였어? 그러니까 검사 패밀리들의 작물 파티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검사 패밀리, 언론 부패, 건설 패밀리들의 부패, 모든 것들을 딱 압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로 뭐 이제 검찰 조사 받게 만든 게 대장동에서 지금 김만배하고 이재명 앞에서 대장동이 막혀버렸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네. 그건 정치자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 무슨 정치자금을 뭐 지금까지 안 받던 이재명이 그 돈을 왜 받았냐 하니까 2025년에 돈 주기로 했어. 근데 녹취록상에는 유동규 거야 그냥. 아니 그 녹취록에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유동규가 이거 이재명 시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김만배가 약간 뻥을 치듯이 유동규가 사실상 김만배가 알고 있듯이 유동규한테 가는 돈이 이재명한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김만배도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동규가 이재명 시장한테 전달하러 갔다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없잖아. 여기서는 그냥 유동규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나왔지. 뭐 유동규 내가 아니라. 이게 저희도 뭐 수사 참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안 보여도 변호사예요, 진짜로. 아무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녹취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녹취한다고 해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대신 당신이 녹취를 시작하는 순간 내 입을 조심해야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 말이 녹음이 된다는 걸 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얘네들이 모여서 공범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녹취를 한 거예요. 이 녹취를 했다는 거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들끼리 신뢰가 진짜 없다는 거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녹취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입을 굉장히 조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입을 조심했다는 건 뭐냐면 이 녹취록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무조건 과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자, 앞에 이야기하려다가 깜빡 잊고 안 했는데 사실 시장님이라는 표현하고 이재명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녹취록에서는. 근데 일단은 뭐 이재명이라는 표현과 시장이라는 표현이 혼용돼서 21번에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가 유동규라고 하는 건지 유동규 내라고 하는 건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건지 시장이라고 하는 건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엄격하게 봐야 되고 이 의미를 받아들일 때 얘네들이 유동규를 지칭을 하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증거를 만들 목적으로 녹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대화하면서 그거 푸나님 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단어 하나의 의미 같은 걸 좀 엄격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언론이나 검찰이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초의 목적이 답정너. 그렇죠. 답정너. 이재명 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결국 이재명과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남 FC로.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재명 구속영장을 설 전에 칠 거다. 다음 주 주말이 일주일 남았어요. 설 연휴에 칠 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영장이 안 나오더라도 효과를 효과. 얻는 거지. 그렇죠. 정치적 효과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웃긴다니까 우리 같은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꼭 우리 방송을 본다가 아니라 야 니들 대장동 안 나오니까 성남 FC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검찰에서 나와 그게 어떤 거냐면 대장동 수사 지금 조만간 또 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녹취록 닦아서 이재명 연관성 안 나오니까 그거 말고도 증거는 차고 넘쳐. 이런 거는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요. 경남 FC, 대구 FC도 수사해야 된다면서 홍준표 권영균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수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수사해 주길 바래요. 자, 어쨌든 진짜 이재명 정말 깨끗하게 살았나 봐. 이게 만약에 뭐 어설프게 막 이렇게 돈 같은 거 받았잖아요. 그 녹취록이 안 나왔을 리가 없잖아. 야, 이번에 저 일식집 가가지고 이재명 시장한테 내가 한 5천만 원 주고 왔어 같은 게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시장실 모르게 하자고 나오잖아. 유동규는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유동규 자체가 이재명 8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마치 측근인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호가호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동규도 이재명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정말 측근 아니었던 게 또 보이는 현상. 진짜 측근이면 비서실 애들이지 무슨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키냐. 그렇죠. 뭐 이렇게 푸나님 팔아가지고 정변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고 싶으면 나한테 하루에 10만 원씩 상납해. 딱 이거랑 똑같거든요. 아직 팔아서 하는 거. 근데 뉴스타파가 이렇게까지 해준 데는 진짜
많은 분들의 집단 지성 그리고 본인들이 단독만 낼 수 있었지만 다 푼 것에 대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진정한 탐사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뉴스타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뉴스타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시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유튜브 광고라도 나오는 게 후원도 후원이지만 후원으로만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 수익 창출을 함으로써 유튜브가 뉴스타파에 대해 컨텐츠를 더 많이 노출하는 효과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셨으면 도움도 많이 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세요. 예. 사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검찰이 아직 패를 안 꺼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낸 패를 보면 그냥 진술이에요, 진술. 진술밖에 없는 예.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대장동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라고 했던 말이 정답입니다. 정답.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이건 세 발의 피야. 오늘 방송 준비한 거는 대장동 녹취록부터 재밌어 지금.